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법인세법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일단 먼저 총칙편 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무조정의 원리거든요. 정확히 알아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이제 이후에 있는 조정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이 기초 원리를 정확히 익히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칙편을 한번 보죠. 법인세법의 총칙은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바로 세무조정의 원리를 좀 익혀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법인세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법인세 정의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있죠. 그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직접 국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일단 직접세고 국세라는 건 이제 알겠다, 그죠? 이거는 이제 알고 넘기고 두 개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법인의 종류, 과세 대상, 요걸 정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딱 정확한. 일단 법인의 종류, 유형, 그리고 과세 대상을 한 과세 대상 두 번째 거 밑에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개념을 좀 익혀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는요, 법인에 그죠? 납세의무자 있죠. 납세의무자가 어디까지를, 그죠? 납세의무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그 납세의무자별로 어디까지를 과세할 건지 그걸 시험에 내요. 그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안 나왔던 최근에 있죠. 공개된 기출문제 보면 우리가 미완료 소득이라 했지 이런 것도 출제를 해요. 예전에 공개된 기출문제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미완료 소득까지 나오니까 그까지 가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법인의 종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법인의 종류를 왜 나눌까요? 법인이라고 담세력이 다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종류를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눠가지고 담세력을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눌 거냐? 첫 번째 기준은요, 본점 소재지 유무에 따라 가지고 뭡니까? 내국법인, 외국법인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2차적인 분류는 뭐냐면 바로 영리를 추구하는지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렇게 나눠요. 그럼 첫 번째 먼저 국내 내국이냐 외국이냐 나눈 기준 뭘까요? 본점 소재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본점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요 내국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으면요 외국 법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실질적인 그 지배 장소가 국내에 있다라면요 이것도 있잖아요 내국 법인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냥 모호한 개념입니다. 일단 그냥 기본적 개념은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1. 자, 그 다음에 영리와 비영리를 나눠볼게요. 영리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추구한다는 것은 이익을 분배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이익남 분배할 걸 예정한 법인이 뭐야? 바로 영리법인이고요. 그럼 비영리는 뭘까요? B가 영리란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사업할 뿐 아니라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비영리란 뭐죠? 영리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이 법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딜까요? 목적사업 자체가 뭐예요? 영리법인 목적사업 자체가 이게 너무 많아서 내가 빼버렸나? 말로 띄워야 되나?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구나.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제 목적사업이 뭐야? 내가 추구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학술, 종교, 자선,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있죠. 그 법인을 바로 비영리 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어디죠? 당연히 학교재단 이런 데 있잖아요. 학교재단, 그러니까 대학교 이런 데 무슨 학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사업은 학술을 보급하고 가르쳐 가지고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유발되는 등록금을 받고 학생들한테 등록금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전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데 가천대학을 예를 들게 가천대학이 우리 성남에 있으니까 가천대학이 사립되잖아요. 그죠?
가천대학에서 볼 때, 그죠? 등록금 받고 있죠. 돈을 더 받더라도, 그게 남더라도 그는, 그죠? 수익이라고 보지 않죠. 그 목적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천대에서 보니까 이제 좀 짜투리 땅이 있어가지고, 짜투리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야? 이거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장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세워가지고 영리 사업을 한다라면요. 그건 너의 고유 목적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담세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분류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하면 결국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법인의 종류는 네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네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가지가 뭐냐면 영리 내국, 비영리 내국, 비영리 외국, 그죠? 영리 외국, 비영리 외국. 이렇게 네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담세력이 다르니까 과세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과세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걸 각사하는 소득이 뭐예요? 우리 매년 버는 경상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얘부터 정리 안 할게요. 정리 안 하고 여기서부터 정리할게요. 여기서가 이제 주체가 되니까 있죠. 요거보다는 여기가 더 주체되니까 어떻게 보면 과세 대상이 각사 소득 금액 말고 요것도 더 있거든요.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소득부터 취지부터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볼게요. 청산소득은요, 문 닫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외국 법인은 납세 의무가 없죠. 여기 없죠. 왜 없을까요? 문을 닫을 때 어디 가서 닫습니까? 자기 나라 가서 닫아야지. 우리한테 과세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비영리 법인도 과세권이 없어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비영리라는 거는요, 이 소멸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목적 사업이 다 다르면 그 사용하는 재산을 국가에 기부 전압하거나 혹은 다른 비영리에 이전하는 개념이니까 소멸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납세 의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청산소득의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오로지 영리 내국 법인한테만 있는 유일한 개념이다. 되겠죠? 자, 두 번째, 토지 등 양도소득 한번 볼게요. 토지 등 양도소득의 취지는 뭐냐면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지정구역 내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걸 팔았을 때 차액의 10% 정도를 더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특별부가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목적이 뭐죠? 투기를 방지한 거니까 여기 담세력에 가리지 않고 뭐야?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뭐야? 다 과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환류 소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환류라는 게 뭐죠? 환류. 물을 환류시킨다는, 물을 막 돌리는 거잖아요. 자원을 환류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사용해서 계속 있죠. 물이 고여있으면 썩죠. 그래서 법인에 있는 재원을 뭐예요? 환류시키도록 하는 소득이고요. 만약에 환류를 안 시켰다면, 안 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너가 있죠. 액티비티하게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야? 일정한 세금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드는 세금인데요. 뭐 어떡할 거예요? 뭐 하라는데.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 기업이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은 환류할 돈이 있어요? 환류할 돈이 어디 있어? 뭐, 직원들 급여주기 바쁜데. 즉, 배당 같은 거 너무 쌓아놓지 말고, 잉여금 같은 거 쌓아놓지 말고, 배당이랄지 이런 걸로 통해가지고, 그죠? 외부에 하면은, 그죠? 돈이 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한 소득이 바로 환류하지 않았을 때 낸 세금이 뭐예요? 소득이. 바로 미환류 소득인데, 이거는 중소기업을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을 제외합니다.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여기 보세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야, 500이면은, 그죠? 엄청나게, 그죠? 자기 자본이 500이면 대기업이에요, 그죠?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법인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 뭡니까? 대기업 집단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환류 소득은 그진 대기업 있죠? 그런 데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그죠? 여기에만 있는데, 우리 포커스는 여기에 좀 맞춰져요. 중소기업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그죠? 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은 환류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부 유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용은 좀 정리됐고요. 그러면 미완료소득하고 청산소득은요, 오로지 그죠? 영리 내국 법인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요, 되겠죠? 다 한다. 그럼 요거만 정리하면 되겠죠? 경상소득이라 불리는 각사소득 금액만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각사 없는 소득 금액은 여기 보시면 국내외라는 말은 뭘까요? 전 세계 소득을 얘기하는, 국내 번 거, 국외 번 거 다 가리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과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영리 내국법인은요,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서 뭡니까? 과세를 한다면 비영리 내국법인, 우리 과천대학이랄지 이런 데가 바로 뭐예요? 비영리 내국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예요? 네, 그죠? 전 세계 중에서 수익사업 있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비영리법은 수익사업만 온리, 요것만, 이것도 뭐 수익사업만 요것만 과세하는 것이. 여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영리 외국법인 중에서 있죠. 외국 영리법인이 어딜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국내에 들어와 있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 돈 벌자, 여기서 영업행위를 해서 돈을 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국내, 그 다음에 비영리 외국법인 있죠. 이 들어와서 할 때는요, 혹시 국내 원천에 대해서만 중에 수익사업만 과세한다. 그러니까 비영리는 수익사업만 과세한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법인으로 보는, 아까 전에 단체 있잖아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간주해서 있죠. 우리가 과세를 할 것이고, 그럼 국가랄지 이런 거는요, 지자체는 비과세 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있잖아요. 국내하고 외국하고 다르죠. 그래서 외국 국가나 지자체, 미국 대사관 같으면, 그죠? 미국 대사관에서 수익사업 안 하면 과세하지 않겠죠. 하지만 미국 대사관 부지에다 옆에다 주차장 사업에서 돈을 번다면, 그건 외국 법인이고, 그죠? 비영리를 하다가 지가 수익사업에 대한 국내 수익사업은 과세해야 되니까,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 우리 성남시 같으면은 주차장 같은 거 이렇게 주차를 받지 않겠습니까? 성남개발 여기 거 보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우리 돈 내면 거기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뭐 때문에? 국내 지자체에 있죠. 나 국가기관은 뭐예요? 비과세 법인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제가 하나 다요. 여러분이 법인세가 18문제 나오거든요. 17문제. 그래서 13문제 맞추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잘 생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다음 중 법인세 납세 의무의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비영리 내국법인을 하고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대요. 청산소득은 누가만 지죠? 영리 내국법인만 지니까 일단은 1번이 정답이 일단 아닐 거고요. 나머지 비영리 법인 하면요, 수익사업만.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내국법인은요, 국외에서 발생한 것도 당연히 뭡니까? 전 세계의 소득에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외국법인은요, 아니, 그 나라는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의 과세권이 없어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그죠? 전 세계 아니죠. 국내에서만 번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준다. 맞죠?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청산소득에 대해서 있죠. 되게 많이 냈다, 이거죠. 청산소득은 비영리 법인도 있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냈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기출문제 있죠.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자, 청산소득이라 하면 영리 내국법인에 해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영리 내국법인에만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해산을 하면 그 다음에 뭐 청산을 하게 되거든요. 해산 등기하고 그 다음에 청산까지 나타납니다. 해산이 사업자 등록의 폐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서 가지는 행위가 뭐야? 바로 청산이다. 자기 자본 500억이 넘는 중소기업의 미완료 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다. 맞습니까? 중소기업 아니라 했잖아요. 미완료 소득은요, 대기업만 한다고 해요.
중소기업 안 돼요. 미활소속은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법인이 바로 이제 우리 국가 지자체, 그죠? 요걸 얘기하고 제한 모든 법인은 뭐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고, 예,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나중에 소득에 대한 있죠. 우리 학설에 대한 개념, 순자선, 증가설, 요거 나중에. 요거 알아주세요. 디테일하게, 뭐, 최근에 나온 거니까 좀 잘 챙겨봅니다. 중소기업. 다시.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을 뭐, 제외입니다. 미알은 안 된다는 거고,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사업연도와 납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나오더라, 그죠? 사업연도는요, 어떻게 정하냐 이거잖아요. 사업연도는 회계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있죠. 법령에 정관이 다 있어요. 있다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하면 돼요. 만약에 1월 1일부터 정관에 보니까 1월 1일부터 뭐 10월 31일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특이한 점은 최초 사업연도는 뭐야? 1월 1일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사업연도가 좀 중요해요. 물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1차 연도에,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연도는요, 좀 독특하게 사업자 등록일도 아니고 사업 개시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의 효력 발생이 뭐예요? 설립 등기일이거든요. 설립 등기일로부터 뭡니까? 해당 과세기간 종료. 그러니까 1차 연도는 만약에 설립 등기를 3월 1일 했다면 1차 연도는 10월 30일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문제 없잖아요. 이어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뭐죠? 사업 개시일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도 아니고 뭐야? 등기일이다. 설립 등기일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정관이 없으면 어떻게, 정관에 사업연도가 없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법인이 사업자 등록하러 신청을 하러 오더라 이거죠. 그때 사업연도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그거를 그죠 1차적으로 하고, 여기는 순차 규정이에요. 순차, 순위가 있잖아요. 순위라는 거는 그 두 개가 있으면, 동시에 있으면요, 순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부터 먼저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사업연도를 안 적게 돼 있습니까? 적으라, 안 적으면, 그죠? 적어달라고 공무원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만약에, 그죠? 못 적었다면, 그때는 뭐예요? 영년주의 간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뭐예요? 10월 31일로 사업연도로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의제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순위가 있잖아요. 무조건 얘를 의제합니까? 무조건 얘가 아니고 뭐예요? 얘를, 그죠?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썼다면 걔를 준용하되 얘가 없다라면 하는 거죠. 그죠?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죠. 다음 중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법인의 사업연도는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고 있는 회계기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뭐예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의 회계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인은 사업연도는 만약에 정관의 규정이 없대요. 그럼 무조건 일률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해버립니까? 안 해요.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사업연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마저 없다 할 때 뭡니까? 영년주의 의제를 하는 거다. 그죠? 아시겠죠? 이거 왜 틀린지 알겠죠? 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위가 있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요, 설립 등기일 되겠죠? 설립 등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최초 사업연도에 뭡니까? 사업연도 보고요. 만약 법인 설립 이전에 우리가 발긴 조합이랄지 아직 설립 등기가 되기 전까지 혹시 만약에 그죠? 손익이 있다면 그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를 해야죠. 법인이 있죠.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치지 않으면 법인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외관을 갖췄다가 아직 설립되기 전까지 손익이 있다면요, 신고를 해야 되죠, 법인사에. 그럼 언제 하냐 이거죠. 어디에? 그래서 최초 사업연도에 뭡니까? 귀속시켜가지고 같이 신고한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일 이전에 일어났던 손익거래라도 최초 사업연도에 해가지고 법인세를 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일률적이 아니고 순차 규정이라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3년의 변경 넘어갈게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있죠.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할 관청은 개별세법이 뭡니까? 우선하는 이유가 그 납세지가 다 다를 거거든요. 세무마다. 그러니까 그걸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사 합장이 외국 법인은 뭐냐 이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하고 다 똑같아요. 납세지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익혀가지고 있죠. 세 가지 주요 3법에 대한 납세지를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외국 법인은요, 우리 국내에 본점이 없는 거잖아요. 외국에 본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기업, 여기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려면 뭔가, 그죠? 어떤 고정적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정적 장소의 이름을 국내사 합장이라고. 그래서 국내사 합장 소재지를 뭡니까? 그죠? 납세지로 한다. 그럼 사업장 소재지가 몇 개 있다면요. 주된 국내사 합장이라고 신고한 데를 하는 것이고, 2개, 3개 있으면 나는 주된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신고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사업장이 없다라면요. 그럴 리는 없을 건데, 소득이 발생한 장소 있죠. 그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세 넘어가고, 이거, 납세지 넘어갑니다. 주제된 적이 없으니까. 자, 바로 가요. 35페이지에 있죠. 바로 본주제 앞에 있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인세법에 과세사항이 있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뭐 청산, 그 다음 미완료, 토지 등 양도소득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납세 의무가 되니까 그걸 빼면 경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요. 바로 법인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대해서 있죠. 뭘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있죠. 각 사업년도, 그죠? 사업년도는 지금 간단히 봤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개념을 좀 봐야 돼요.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학설 정리할게요. 학설은요, 이렇게 정합니다. 소득을 바라보는 학설이 2가지 학설입니다. 2가지의 의미라 이해하죠? 순자산 증가설이 뭘까요? 소개해 드릴게요. 자산 증가액을 소득으로 봐서 원천에 관계없이 다 과세하자는 학설이 뭐예요? 원천설, 소득, 아니죠. 순자산 증가설. 그럼 소득 원천설은 뭘까요? 소득을 원천으로 나눠가지고요. 여기서 깔려있는 사고가 경상반복적인 소득만 과세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후발적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 그죠? 이 학설이 바로 소득 원천설이 됩니다. 원천설은 8개 소득이죠. 소득의 원천을 8개로 나누죠.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해서 뭡니까? 소득세법을 그죠?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은요. 바로 우리 법인세법을 그죠? 법인세법의 그죠? 과세 소득의 베이스가 되는 이론적 학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 방식은요. 자산 증가액의 원천을 가리지 않고 포괄해서 과세한다 해서 포괄주의 과세야. 입법 방식, 법에다가 법률을 새기는 뭡니까? 입법이라 하죠, 입법. 그죠? 입법 방식이죠, 입법 방식. 법에다 기술하는 방식을 포괄주의 과세라고 하는 반면에 이 원천설은요, 경상반복적 소득만 뭡니까? 과세를 하자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열거주의 과세랍니다. 그래서 경상반복적인 거니까 예측할 수 있는 소득만 열거해서 과세하자는 원칙이 바로 열거주의 과세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소득세 소득세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바로 법인세 배우니까 순자산 증가설을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학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용어에 보면 순자산 증가액, 순자산 감소액, 순자산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얘를 기초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과세소득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하니까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지만 입금이라는 거와 뭡니까? 송금을 뺀 나머지가 뭐예요? 소득금액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세율을 곱하면 뭐예요? 뭐 세금을, 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조가 어때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어려워요. 입금에 송금을 빼면 되죠. 입금은 뭐죠? 여러분들 뭔가 더할 익 같은 느낌 들죠? 더할 익이, 입금이, 맞나? 입금 맞나? 입금. 송금은요? 한자라고도 오래 쓰니까 잘 모르는 송금. 맞나? 모르겠어요. 더 한다, 그죠? 그래서 입금은 뭐죠? 순자산 증가해. 송금은요? 순자산 감소해. 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기 자본의 거래는 뭐야? 제가 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한번 볼게요. 순자산을 증가한다. 그럼 순자산이 현금 아닙니까? 현금도 되고, 토지도 되고, 뭐, 다른 거 다 되는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하면 입금으로 보고, 자산이 감소하면요? 송금으로